이해의 선물. 폴 빌리어드 글, 배현주 그림, 김영진 옮김, 길벗 어린이. 아직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 중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기억은 아마도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에 얽힌 추억일 것이다. 맨 처음 그 사탕가게에 갔을 때 나는 많아야 4살이었다. 그러나 겨우 1센트쯤밖에 안 하는 보물들로 가득 차 있던 그 멋진 가게의 향기는 반세기도 더 지난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우리는 그때 시애틀의 대학가에 살았다. 집은 라벤나 공원행 전차 노선 정거장에서 2구역쯤 떨어진 곳이었는데 전차 정거장을 오갈 때마다 늘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 앞을 지나쳐야 했다. 정확히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어머니는 볼일을 보기 위해 나를 데리고 시내에 갔다. 일을 다 본 뒤 전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나를 위그든 씨의 가게로 이끌었다. 우리 아기 오늘 정말 얌전히 잘 있던데? 어머니는 나를 기다란 유리 진열대로 안내했다. 어디 근사한 게 있나 한번 볼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방울이 울리면 위그든 씨는 언제나 조용히 나타나 진열대 뒤에 자리를 잡고 섰다. 위그든 씨는 나이가 많아 머리에는 이미 곱고 하얀 백발이 구름처럼 덮여 있었다. 그날도 작은 방울이 울리자 커튼으로 가려진 복도 뒤에서 위그든 씨가 나왔다. 내가 넋을 놓은 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는 사이 어머니는 위그든 씨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 아이 앞에 그토록 달콤한 유혹이 형형색색 펼쳐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찌나 종류가 많던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사탕통 하나를 지나치기 위해서는 먼저 눈앞에 놓인 사탕의 맛부터 머릿속으로 충분히 음미해야만 했다. 작고 하얀 종이봉지 안에 선택한 사탕이 툭 떨어지는 순간에는 늘 후회의 고통이 명치 끝을 쿡 쑤셨다. 다른 게 더 맛있지 않을까? 저 사탕을 더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위그든 씨는 아이들이 고른 사탕을 봉지에 담은 뒤 잠깐 기다려주는 방법을 썼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위그든 씨의 치켜 올라간 눈썹이 다른 사탕과 바꾸고 싶으면 어서 바꾸라는,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했다. 망설임의 순간은 계산대 위에 돈이 놓이고 위그든 씨가 종이봉지를 돌돌 말아 봉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났다. 어머니는 내게 줄 사탕을 몇 가지 고른 다음 위그든 씨에게 값을 치렀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내에 갔는데 당시에는 시급을 받고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늘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시내까지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일은 고달팠지만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얌전히 행동하기만 하면 어머니는 그 보답으로 나를 늘 사탕가게로 데리고 갔다. 나 역시 상을 기대하며 가능한 한 얌전히 있는 데 익숙해졌다. 특히 맨 처음 사탕가게에 갔던 날 이후로 어머니는 언제나 내가 직접 사탕을 고르도록 했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얌전히 있으려고 애썼다. 나는 당시 돈이 뭔지 전혀 몰랐다. 용돈을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다. 내가 받아본 돈이라고는 아주 가끔씩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두 분의 친구들이 돼지저금통에 넣으라며 쥐어주는 반짝이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다만 어머니가 가게 사람들에게 반짝이는 동전을 건네면 꾸러미나 봉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교환의 개념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아 가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2구역이나 떨어진 위그든 씨의 가게까지 혼자 가보기로 한 것이다. 뭔가를 혼자 해볼 만큼의 나이는 충분히 먹었으니까. 그런데 내 발목을 붙드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재정 상태였다. 그때 나는 소위 말하는 일시적 빈털털이었다.
그러나 텅 빈 주머니 사정도 내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나는 사탕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마침내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사탕 가게로 향했다. 몇 번이고 끙끙거리며 밀어붙인 끝에 간신히 열리던 사탕 가게의 그 커다란 문. 문이 열리는 순간 들려오던 방울소리. 나는 아직도 그 소리를 생생히 기억한다. 내가 사탕에 마음을 홀린 채 진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위그든 씨가 커튼 뒤에서 나오더니 예의 그 웃음 띤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코앞에는 상큼한 향의 스피어민트 잎사귀 모양 사탕이,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주 크고 씹으면 말랑한 뽀얀 설탕 알갱이들이 도톨도톨 달라붙은 젤리 사탕이 있었다. 그 다음 통에는 갓난아기처럼 생긴 초콜릿 밀크 캐러멜이 들어있었고 그 뒤에는 입에 집어넣는 순간 흐뭇하리만치 볼이 불룩해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눈깔 사탕이 있었다. 이 눈깔 사탕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탕 중 하나였다. 쪽쪽 빨지 않고도 저절로 녹도록 입안에 가만히 물고 있기만 하면 눈깔 사탕 한 개만으로도 오후 한나절을 너끈히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눈깔 사탕은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 겹마다 색깔이 달랐다. 그 덕에 중간중간 입에서 꺼내 내가 지금 무슨 색깔을 빨아먹고 있는지를 기쁘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다. 아니, 이 정도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겹까지 다 녹여먹고 나면 속에서 견과 비슷한 알갱이가 나타났다. 땅콩에 딱딱하고 반들거리는 고동색 설탕옷을 울퉁불퉁하게 입혀놓은 땅콩볼도 있었다. 위그든 씨는 작은 나무 숟갈로 땅콩볼을 퍼주었는데 2숟갈에 1센트였다. 채찍 모양의 감초 젤리도 당연히 있었다. 길고 가느다란 끈 부분과 짧고 묵직한 손잡이 부분으로 된 감초 젤리 역시 야금야금 베어서 씹지 말고 녹여 먹기만 하면 아주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다. 매끈한 밀크 캐러멜 맛 구슬들을 목에 걸 수 있을 만큼 길게 꿰어놓은 목걸이 사탕도 있었다. 이 목걸이 사탕은 줄에 입을 갖다 대고 알알이 따먹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목에 걸지 않았을 뿐더러 먹을 때도 늘 손으로 뺏어 먹었다. 목걸이는 여자애들이나 하는 거지 사내 대장부들은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목걸이에 걸린 알록달록한 사탕들을 길고 하얀 종이에 색깔별로 나눠 일렬로 가지런히 배열하는 것을 좋아했다. 맛은 초콜릿색이 최고였다. 그래서 나는 늘 초콜릿색 사탕들을 끝까지 남겨놨다가 맨 마지막에 먹었다. 그날 내가 사탕을 얼마나 많이 골랐던지 진열대 절반쯤 왔을 때 봉지가 이미 2개나 채워져 있었다. 위그든 씨가 진열대 위로 몸을 굽히더니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너 이만큼 살 돈은 있니? 그럼요. 저 돈 엄청 많아요. 나는 주먹을 뻗어 위그든 씨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은박지로 정성껏 싼 체리씨 6개를 좌르르 떨어뜨렸다. 위그든 씨는 한동안 손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위그든 씨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아니, 너무 많구나. 잠깐 기다려라. 거스름돈을 갖다 줄 테니. 위그든 씨는 그렇게 대답한 뒤 구식 현금 기계로가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을 열었다. 잠시 뒤 계산대로 돌아온 위그든 씨는 몸을 굽혀 앞으로 내민 내 손바닥에 1센트 동전 2개를 떨어뜨려 주었다. 이거 지금 다 먹으면 안 된다. 위그든 씨가 사탕이 가득 든 봉지 2개를 건네며 주의를 주었다. 그럼 배탈이 날지도 모르니까. 알았지? 어머니는 내가 혼자 사탕 가게에 갔다 오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크게 야단쳤다.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볼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그날 허락 없이 다시는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주의만 받았다. 나는 어머니의 말대로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더 이상 체리 씨를 사용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사탕 가게에 가도 좋다고 허락할 때는 늘 사탕 사 먹을 돈을 1, 2센트 정도 주었지 싶다. 사실 그 모든 일은 당시 내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쁜 나날들 속에 파묻힌 채 그대로 잊히고 말았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 사건의 여파가 나타났다. 나는 이미 결혼을 하여 아들을 둘이나 두고 있었다. 당시는 수족관용 열대어 교역이 막 시작되던 때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열대어 대부분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보통이었다. 아내 거트루드와 나는 이 이국적인 열대어들을 부화시켜 양식도 하고 판매도 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때 열대어들은 한 쌍에 $5 이하짜리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250나 되는 열대어도 있었다. 가게는 우리 살림집 안에 있었다. 거실이 전시실이었는데 3단 선반에 50개의 전시 수조가 설치되어 있었다. 수조마다 심겨진 수초 종류는 달랐지만 열대어만큼은 한 수조에 한 종류만 집어넣어 키웠다. 물고기 특성에 따라 한두 쌍만 사는 수조도 있고 100여 마리 이상이 비늘을 반짝이며 떼지어 사는 수조도 있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조에 유리를 닦고 모래에 쌓인 찌꺼기를 걷어내고 수초를 잘라주며 수조 청소를 했다. 수조 청소는 가게 일 중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일로 한 번 시작했다 하면 한나절을 거의 다 잡아먹었다. 말깨겐 어느 날 오후 아내와 내가 바쁘게 수조를 닦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여자아이는 6살쯤, 남자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다. 여기가 예쁜 물고기를 파는 집인가요? 여자아이가 물었다. 그래, 그렇단다. 내가 대답했다. 구경 좀 해도 돼요? 나는 마음이 급해 조바심을 치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게 말이다. 우리가 지금 몹시 바쁘단다. 수조 청소를 하고 있거든. 나중에 다시 오면 안 되겠니? 여자아이가 몹시 실망한 얼굴로 말했다. 저희 아주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왔는데? 내가 물었다. 저기 넬슨가에서요. 거기 살거든요. 여자아이가 대답했다. 넬슨가는 우리 집에서 겨우 3구역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꼬마들에게 3구역은 너무 먼 거리가 아닌가. 순간 알 수 없는 충동이 나를 옆으로 비키게 했다. 그래, 그럼 들어와서 구경하렴. 내가 말했다. 꼬마들은 눈을 크게 뜨고 수정처럼 맑은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열대어들을 바라보았다. 우와, 예쁘다. 남자애가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이거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살 수야 있지. 하지만 이 물고기들은 아주 비싸.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돈은 많아요. 여자아이가 외쳤다. 아빠가 제 생일에 돈을 주셨거든요. 그 천진한 자신감 속에 배어있는 뭔가가 나를 잠시 머뭇거리게 했다. 나의 감각을 파고드는 그 이상한 느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한 것만 같은 그 묘한 기분. 아이들이 물고기를 고르는 동안 아주 친숙한 느낌이 나를 강렬하게 덮쳤다. 아이들은 얼굴을 유리에 바짝 대고 일렬로 늘어선 수조들을 따라 걸으며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쌍으로 골랐다. 나는 아이들이 고른 물고기들을 어망으로 떠 휴대 용기에 나눠 담은 뒤 그것들을 다시 보냉 기능이 있는 가방에 넣으며 주의를 주었다. 조심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
남자아이는 내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돈 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꼭 쥔 주먹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동안 조금 전에 느꼈던 그 친숙한 감정이 실체를 드러냈다. 1센트쯤밖에 안 하던 사탕 향기가 코 속을 강하게 찔렀다. 나는 여자아이가 이제 곧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할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 손바닥에 5센트짜리 동전 2개와 10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투두둑 떨어졌다. 순간 까마득한 과거의 위그든 씨가 내게 물려준 유산의 여파가 온전히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내가 지난날 그 노인에게 안겨준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했고 그분이 이 문제를 얼마나 멋지게 해결했는지를 깨달았다.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위그든 씨의 눈빛에 애를 태우며 다시 그 작은 사탕 가게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손에 놓인 동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건 동전이 아니라 껌 은박지로 싼 체리씨였다. 이 두 아이가 지닌 순수함, 그리고 그 순수함을 지켜줄 수도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힘의 위력을 알 것 같았다. 옛 추억에 어찌나 가슴이 벅차던지 목이 메었다. 내 생각이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던 몇 초 동안 여자아이는 기대에 찬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돈이 모자라나요? 여자아이가 겁먹은 소리로 물었다. 아니, 너무 많구나. 나는 목이 메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다. 거스름돈을 가져올 테니 잠깐 있어라. 나는 현금 기계 서랍에서 1센트 동전 2개를 꺼내 여자아이의 손에 떨어뜨려 주었다. 그러고는 문 앞에 서서 갓 구입한 보물을 소중하게 들고 걸어가는 두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붉어진 두 눈이 자꾸 따끔거렸다. 거실로 돌아오니 아내는 걸상에 올라서서 두 팔을 팔꿈치까지 수조에 담근 채 수초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랬는지 얘기 좀 해봐요. 아내가 해명을 요구했다. 대체 몇 마리나 주었는지 알기나 해요? 한 30달러치쯤 줬지. 나는 여전히 목이 맨 채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위그든 씨의 이야기를 마쳤을 때는 아내의 두 눈도 촉촉히 젖어 있었다. 아내는 걸상에서 내려와 내 뺨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아직도 코끝에서 그 젤리 사탕 향기가 나.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 수조를 닦으려고 돌아서는 순간 나는 분명히 어깨너머로 위그든 씨의 웃음소리를 들었다.